안녕하십니까. 박정희의 중요사상 연구, 현대적 효 패러다임의 관점, 저의 소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소논문은 두 파트로 나눠서 제1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발표해드렸고, 이 시간에는 제2부 박정희의 중요사상의 적용과 실제, 현대적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광의의 효 패러다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7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반대표 없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과 30여 개 효 관련 단체에서 현대사회에 맞게 효를 재해석하여 현대효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현대의 광의의 효 패러다임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현대적 효의 효과적인 실천과 분석의 틀로서 유용합니다. 따라서 1978년 박정희가 강조한 조화의 정신 실천 항목을 대입해서 분석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 패러다임의 주 내용을 보면 7가지 효의 실천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천 애인을 실천한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이웃 사랑과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이 7가지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화의 정신으로 7가지 분류한 것과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또 분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경천애인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자와의 조화를 도모했고, 부모, 어른, 스승과 조화, 어린이, 청소년, 제자와 조화, 가족과의 조화, 나라와 국민과의 조화, 자연과 환경과의 조화, 이웃과 인류의 조화로 이렇게 구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가 현대적 효의 실천 항목인데, 이를 실천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학교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경제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하며 그 교회와 종교단체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평가도 다양합니다. 박정희는 냉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세계사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며 5000년 한민족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와 한민족이 세계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룬 지도자였다라고 유석춘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수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독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독재했다. 그런 당당함이 바로 박정희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재성호 교수는 박정희는 국가 개조와 사회 변혁을 진두지휘한 혁명 대통령, 조국 근대화를 견인한 부국 대통령,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무력화시킨 안보 대통령, 100년 대계를 설계한 교육 대통령이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충효 사상은, 충효의 본질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공동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박정희 충효 사상 형성의 배경 정신은 무엇인가? 충효 사상 배경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첫째로 조화의 정신을 꼽았습니다. 우리 결의가 그 강렬한 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를 사랑하면서 언제나 조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중시해왔다. 이러한 우리 결의의 특유의 생각과 생활 자세는 조화의 정신 혹은 화의 정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조화와 화의 정신의 근본은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융화와 협동의 관계로 보는 데 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 개인과 국가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화합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와 정감이 있으며 이 공통의 광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생활 태도요 생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실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모순이 투쟁이나 흥정을 통해 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인화와 관용 속에서 정의와 순리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신조요 믿음이다. 우리 결의의 천성적인 마음가짐이 본시 온화한 데다가 언제나 인간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시하는 까닭에 더욱더 평화와 협동을 숭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조화의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78년에 저술한 민족중흥의 길에서 보면 충효 사상이라고 하면 흔히 낡은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배척해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그 정신을 살펴보면 현대에 되살려야 할 아름다운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의 근본은 자신에 대한 성실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효 사상은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생활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개인이 우선 자기의 마음가짐을 성실하게 갖고 남에게도 참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모니, 조화 정신에서 조화는 이제 21세기의 화두가 되었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항구적이다, 불변이다. 미국의 목표는 조화, 화합, 하모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America's goal is lasting. America's goal is harmony. 이렇게 말했고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도에 조화의 정신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NLT 영어 성경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그것을 영어로 in harmon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성규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 설립자kim 총장께서는 1997년에 HYO 효를 중심 주제로 Harmony of Young and Old를 가지고 이미 성산효 전문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그때 성공적으로 개척되었는데 테마곡이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때 부른 노래가 손에 손잡고인데 hand in hand인데 그 영어 노래 가사를 보면은 The morning calm helps us to live in harmony for all times.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하모니라고 영어 가사에 하모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빠른 기차는 KTX입니다만은 중국에서 초고속 열차 빠른 기차는 하모니, 중국말로 화해, 허쉐라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충묘사상 형성의 배경 정신으로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화랑도 정신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화랑도는 불교의 호국 사상과 민족 고유의 풍요도가 융합된 독특한 국민윤리로서 신라의 청년들에게 개인으로서의 자아이식과 사회인으로서의 국가이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화랑들은 서로 모여 함께 돌을 닦고 시와 가물을 즐기는 동안 동료와의 인하와 협동 속에 강렬한 연대의식과 국가관을 키웠고 명산대천을 주유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체득했으며 문물을 아울러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화랑도의 실천윤리는 세속 5개 혹은 화랑 5개인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이며 이중 사군이충과 사친이요는 유교적인 충효를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충효사상의 배경 정신으로 세 번째는 홍익인간, 경천애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해 이르기를 우리 민족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당군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집약되며 이것은 한마디로 인류사회를 널리 돕는다는 뜻이다. 이 고귀한 이념이야말로 인간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개인 생활의 목표도 인류사회를 돕는 데 있고 경국의 목표도 인류사회를 돕는 데 있다. 사람은 서로 알거나 모르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도와 화평을 이루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옹졸한 개인주의와는 달리 나와 더불어 남을 사랑하며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함께 괴로워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우리 결여의 협동의 미풍도 결국 이러한 정신에서 삭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민심이 천심이라는 독특한 통합 윤리로 바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만이 하늘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제 박정희 충효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충효 사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충효관은 혁명 초기에는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절대왕정에 대한 반감과 주자학적 형식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통치권자로서 1961년부터 17년간의 기간 동안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경험한 후 1978년에 발간한 저서에서는 충효 사상에 대해 낡은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의 근본은 자신에 대한 성실과 인간에 대한 사랑인 바 본질로서의 충효 정신은 현대에 되살려야 하는 전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충효 사상의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충효 사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람들 사이에 예와 신의를 중시해 왔으며 아래 사람은 윗사람을 믿고 존경하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충효의 사상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하자는 생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자랑스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효 사상의 내용을 다시 보면 충효 정신이 임금이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발로로 자기가 태어나 보호를 받고 있는 공동체와 나라, 민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해 감을 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충효의 전통은 그대로 짙은 애국 조국애와 민족애로 성화되어 국난에 처할 때마다 우리 결의가 보여준 투철한 호국 정신을 뒷받침해 왔다. 충효 사상은 이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깊고 뜨거운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 나의 가정이 하나의 조그마한 생활 공동체라면 국가나 민족은 하나의 커다란 생활 공동체이며 이 두 공동체에 대한 애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인간 누구나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이 그 생명의 본원인 부모에게로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것이 효도이며 그것이 자기가 속한 운명과 생활의 공동체인 국가를 향해 분출되는 것이 충성이다.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충효의 정신은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충효 사상은 현대 문명사회의 필수적인 이념이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고 인간관계의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은 선진산업사회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인간 생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따뜻한 정으로 자기 이웃과 남을 사랑할 때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물론 조화롭고 훈훈한 인간관계 위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개인과 집단이 서로 공통의 광장을 찾아 인하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 나간다면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의 갈등을 넘어 서로가 조화로운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맺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조화의 정신 또는 화합의 정신으로 충효 사상을 풀어 설명한 것은 충효 개념의 해석에서도 개방적, 선구자적 해안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충효 사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으신 민족 중흥의 길, 그 결론 부분에 박 대통령은 결론으로 민족 중흥의 길이란 지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 수반되기 쉬운 일시적인 병폐나 진통을 우리의 굳센 의지로 극복하면서 우리의 전통에 흐르는 민족의 설기를 모아 보다 큰 발전의 추세를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어느 민족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길이며 우리는 여기서 세계사의 그 이름을 빛낼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처럼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들의 한 발자국의 움직임이 곧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흔드는 착잡한 국제 환경 아래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이 충효 사상에 대해서 많은 휘호를 남겼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결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휘호를 쓰기를 충효전가, 박정희가 말한 충효전가를 이렇게 휘호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천애인을 많이 썼어요. 경천.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당군 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께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화락이라는 것을 즐겼습니다. 화락, 국민이 화평하고 즐겁게 지내는 나라를 만들자. 화락. 그 다음에 2대 윤보선 대통령은 경천효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어버이를 사랑한다. 어버이를 효도를 다한다. 경천효친. 국태민안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3대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총화, 총화전진이라는 효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서로 간의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리고 전진하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화친, 다툼이 없이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내자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경천애인을 대도무문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경천애인을 많이 썼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대통령들의 휘호니까 이런 사상이 우리 면면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신과 충효 사상의 적용과 실제, 아까 말씀드린 7대 효 실천 항목에 박정희의 실천 내용을 대입해서 평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천애인의 실천, 박정희가 말한 조화로 보면 절대자와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천은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천손 민족으로서 하늘의 보호 아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어 있고, 우리의 선조와 부모들은 흔히 가정에서 불효하는 폐륜 아나, 사회에서 살상 흉악범 등을 보면 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이 벼락을 칠 것이다 라고 훈계하였습니다. 하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사리 사욕보다는 공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기록을 보면 초등학교 때 약 5, 6년 동안 가까이 있는 구미 상모교회 출석을 꼭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경천 사상에 대해서 심취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일찍부터 삭텄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장기간 근무한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그의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다수의 희호 등에서 인명제천, 사생관, 경천사상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제5대 대통령 취임사의 말미에 끝으로 하느님의 가호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의 전도에 영광 있기를 빌며,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휘호 중에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그 다음에 시사여귀, 이런 용어를 써서 자기 생명을 절대자 앞에 맡긴다 하는 뜻으로 절대자와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은 우리 선진 가운데 가장 충효를 잘 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31세가 되었을 때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국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님께 보낸 편지가 유명하게 지금 시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 편지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감히 어머님께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대 소자의 막심한 불효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배려를 거두었고 마음 편안히 지내옵소서. 이러한 편지를 받은 안중근 여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아마 천주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눈물겨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상에 나오너라. 이렇게 답장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이사는 경천이라는 아주 명필 글씨로 글을 남겼습니다.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두려워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효 패러다임의 두 번째는 부모 어른 스승 공경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기를 많이 썼는데요. 그 바쁜 중에도 일기를 썼는데 1978년 8월 13일 어머님 29주기에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재에 간소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정 앞에 분향하면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님 생전의 지극하신 사랑을 되새겨 본다. 이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으리라. 어머님의 사랑은 참으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하겠다. 어머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이제 후회한들 막급이라.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선정에 힘써서 보다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조국의 발전상을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도 힘써서 기뻐하시리라. 어머님 길이길이 홍복을 누리소서.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로심은 유별나다고 할 만큼 극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부의 건축 준공 행사에나 반드시 최고령자를 초청하여 함께 테이프를 끊었고 비서관들을 시켜 노인정에 선물을 하며 살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의 선배를 잘 기억하여 명절 때마다 문안편지나 세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효의 적용과 실제, 세 번째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동양 최대의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 광진구에 동양 최대의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교육과 보건 향상을 위한 자연공원으로 1970년 12월 4일 대통령 지시로 착수하여 1973년 제50일에 어린이날에 맞춰 개원한 바 있습니다. 그때 휘호로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77년 4월 19일 일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시 30분경 영등포 지구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 수업 상황을 시찰하다.
영등포 공고를 비롯해서 3개 교육 학교를 구로공단 최명현 이사장의 안내로서 둘러보았다.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지만 여학생, 남학생 다들 머리를 학생형으로 단정하게 다듬고 산뜻한 교복으로 앉아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귀엽고 대견하다기보다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다. 이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마음속에 기원하였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외아들 지망군이 육사에 입학하는 날에 77년 1월 31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하다 우리 지만이 씩씩하게 굳세게 활달하게 장부답게 젊음을 다 바쳐 몸과 마음을 닦고 가라.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라. 장교가 되라. 그리하여 조국에 충성하라. 그것이 곧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가 되나니라. 제천의 너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말하죠. 너의 어머니는 더없이 기뻐하시리라. 박 대통령의 그 어머니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45세에 아주 늦은 나이에 박정희를 막내로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때 젖이 모자라 자기 누님이 먼저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누님의 젖을 먹고 자랐다 하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효 사상의 적용과 실제를 보면 가족 사랑, 가족과 조화. 박 대통령이 6.25 직후에 육군 준장으로 미국 육군 포병학교 유학 중에 둘째 건영의 출생을 보름여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나의 어진 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셋방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우란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착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아기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영수와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영수에게 일임한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75년 12월 12일에 일기 홀로 맞는 언혼일, 이미 그때 유경수 여사는 돌아가신 지 한 1년이 됐습니다. 24년 만에 아내는 먼저 가고 말았다. 25년 전 오늘의 그 착하고 수줍어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제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아내와는 유와 명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인생이란 무상하도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너무나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 그런 흔적들이 너무너무 지적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나라 사랑, 애국, 애족에 대한 지적과 휘호 등은 너무나 많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매불망 나라 사랑, 애국, 애족에 충을 다한 증거이다. 특히 그 휘호를 중심으로 보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함께, 결의와 함께, 자조, 자립, 자유, 민족 중흥, 민족 중흥의 길, 조국 근대화, 총력 안보, 창조, 협동, 번영, 중단 없는 전진, 정산, 절약, 자조, 자립, 저축은 국력, 수출은 국력의 총화, 전 산업의 수출화, 수출 상품은 국력 총화의 예술품, 민족의 저력, 수출 100억 불 달성을 기념하여 자립 의지의 승리, 건명 자조 협동, 7비료 공장 준공에 저음하여 중화학 시대의 기수, 제1회 해운의 날에 사해 약진, 포항제철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철강은 국력, 기술 혁신,
근검절약, 국론 통일, 과학 입국, 기술 자립, 민족 중흥의 동량, 총화 전진, 이런 휘호를 남겨서 그의 애국 애족의 흉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주선 휘호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시사역위, 시사역위는 바로 죽음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긴다는 뜻으로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특히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그는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미 노래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고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길에.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 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의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그리고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을 보면 대통령 당신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마저 고귀한 생명을 조국사랑 민족중흥의 재단에 두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붉은 피를 흘려서 순국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충원 묘비에 박정희 대통령 영전의 헌시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5천년 이 결의의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의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딛었기 민족의 영대자회다 역사의 중흥주회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님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 되라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서도 피의 값 헛되지 않아 보람더욱 찾으리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불굴의 신념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역경과 고난을 넘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신앙과 신념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량농지 훼손 웬 말이냐, 고속도로 결사 반대, 살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냐, 부유청의 전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나라 위한 충성심에 대한 정주영 회장,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신 기업 회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자서전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에 대한 열정적인 집념과 소신, 그리고 그 총명함과 철저한 실행력을 존경하고 흠모했다. 사심없이 나라만을 생각하던 박 대통령을 도와 한 푼이라도 적은 예산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완공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박 대통령뿐이다. 그분의 사명감, 추진력, 그리고 친밀함은 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신과 충묘 사상의 적용과 실제 제6번째 자연사랑과 환경보호,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과 환경과의 조화의 내용을 보면 그는 산림녹화위에 산림청을 설치하여 치산치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황폐해진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휘호를 보면 새마을로 조국을 풀어내게 국토를 잘 보존하자 등의
벨트를 자주 쓰고 지산지수 이어서 그린벨트 조성 등을 함으로써 집권 기간 동안 산림 녹화를 완성함으로써 훗날 세계적으로 20세기 개발도상국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이웃사랑 인류봉사, 박정희 대통령의 이웃과 인류를 위한 조화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는 서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소박하고 건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정의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 대통령 장례식 날에 도로변에 운집했던 통곡하는 많은 서민들의 행렬을 보고 또한 농번기의 논둑에서 농민들과 막걸리 잔을 나누는 이웃사랑 서민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당시 시행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으나 재정적 부담 등이 여건 위협으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1976년 보사부의 실행을 지시했고 77년 7월 2일을 기해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식주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향상될 것이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는 시급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를 위해서 휴호를 남겼는데 사랑과 봉사라는 휴호를 남겼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효를 보면 조금 옛날 효보다는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자기적 효, 가정적인 효였는데 오늘날에는 사회적 효, 국가적 효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런 개인의 효보다는 사회와 국가 영역의 효, 대효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효를 많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배고픔 없는 부강한 나라 위에 혁명을 했다. 의식주를 해결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중화공업, 과학기술 발전, 수출혁명, 수송혁명, 외화 획득, 이런 모든 것은 5천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니 해도 우리 부모님, 어린아이들의 그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주는 효를 실천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전국민 잘살기 운동, 보릿고개 극복,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이런 등등이 모두가 사회적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민족 정신, 홍익 인간과 충효 정신 개성을 아주 심도 있게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문화를 살렸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건립했고 문화보존 제도를 마련했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현창사업을 했으며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했고 태권도 국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하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민족으로서 중요한 총력 안보, 자주 국방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서 이미 오래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촉구했고 73년도 8월 15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는 이 복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늙어가는 영국이 아시아의 경로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토로 복지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갈수록 복지 예산이 빠듯해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식 가족을 통한 복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가족 단위의 효를 중시하는 아시아 문화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년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효정신과 가족 제도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 교수는 1973년 한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효사상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그 효사상과 경로사상 그리고 가족 제도를 영원히 보존할 뿐만 아니고 서양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박정희 충효사상의 교훈과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교훈으로 보면 경제 개발과 국가 안보의 최우선으로 국태민안과 유위무안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보다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신앙과 오센틱한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5천년 수건인 보릿고개의 가난을 추방했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놓아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생존 시에 많은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단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5.16은 제2의 6.25 전쟁을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 막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 5.16이 없었다면 김일성에 의해 공산화됐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많은 애국 귀화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족을 만들세. 새마을 노래 속에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새마을 정신과 인간 정신 혁명을 통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성공 노하우를 전 세계로 나아가 북한으로 전파함으로써 세계 인류의 경제적 번영과 정신적 조화의 행복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화의 정신 위에 오매불망 민족 중흥을 위해 충효 상전으로 헌신을 다했습니다. 조화의 정신인 충효 사상으로 가정, 직장, 사회, 국가를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잘 아는 진짜 사나이, 이것을 보면 부모 형제의 안녕을 지키는 효의 확장이 나라 사랑 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것은 가정의 효의 연장선상으로 나라를 지킴으로 충효를 달성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씩씩한 모습을 우리는 노래로 늘 즐겨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국제 효학술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공항에 들렸는데 큰 벽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바로 북경정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애국, 창신, 포용, 후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G2의 경제 대국과 무력, 국방력 또 우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질세라 이 정신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국민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으면서 이렇게 걸개 그림으로 2개나 이렇게 크게 걸려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는 정신이 무엇인가? 서울 정신은 있기나 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 당국자나 우리 국민들이 이 한국의 정신,
서울 정신 이런데 한번 생각을 모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신이 뭐냐?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인류 공영을 위한 총론적인 선언이죠. 그 다음에 강론적으로 한국 정신은 뭐냐? 바로 충효 정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충효 정신이 한국인의 정신이다. 충효 정신은 바로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번창하고 나라가 형성하고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신으로 삼아도 크게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 국민 각자는 우선 당면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6.25를 상기하여 유비무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종료되지 않는 휴전 상태의 국가로 언제든지 전쟁이 속게될 엄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예견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김일성의 적화야욕의 밥이 되어 현대와 같은 세계 10위권에 번영된 대한민국은 없었고 자유외호 저와 여러분들도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남침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저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의 3대 세습 왕조의 공산당은 가공할 핵무기와 엄청난 생화학 무기 등을 준비해놓고 기습 공격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동족 상잔의 6.25가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나가니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안보 불감증에 젖어 미군 철수, 반미 선동 등을 하며 배은망덕하는 일부 젊은이 안보 무임승차 국민들, 종북 좌파 인사들이 있으니 실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력배양, 자주국방, 총력안보, 유비무한의 부르짖음이 아직도 지하에서 들려오고 있는 듯한데 외면치 말고 충효 정신으로 총화전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사진은 박정희의 충효 정신 에너지,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 직장인들, CEO들과 또 지도자들, 대통령은 이번에 그런 치적과 이런 충효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각자 일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정직과 성실로 하면 된다. 불굴의 신념, 하모니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같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영국에서 G7 회의 때 맨 앞줄에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 사이에 맨 앞줄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참 우리 한국이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G8 7번째 자리매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와 같은 우리의 국력이 신양된 것은 그 기초를 박정희 대통령이 닦았다 이렇게 보고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지도자들과 선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종료 사상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화두와 시대정신은 하모니, 조화와 화평화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충효 사상은 21세기 우리 한민족의 수건인 민족중흥도, 평화통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화의 정신 위에 남과 북이 하모니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화의 정신을 융합한 현대 충효 사상의 분석 패러다임 7효는 특히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혹은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할 때 나라 사랑 정신과 가족 사랑의 효, 사람 됨됨이와 홍익인간 이념과 봉사 정신, 국가관 등을 종합 평가하는 분석 틀로서 개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위의 조화의 정신 7대 실천 항목을 인간정신 혁명과
각 분야의 리더십 연수, 청소년들의 인격 도야의 학습 과목으로도 운용해도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충효 정신은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인 김구 선생님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충효의 정신을 넣어서 충효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가 앞서간 지도자들의 뜻을 계지술사하는 효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5천년 선조들과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준 한국인의 정신인 하모니 조화 정신 충효 사상으로 동방 예의지국을 복은 21세기 홍익경제대국 효 문화대국을 건설해 가야 될 것입니다. 5.16 혁명 60주년을 맞아 심기일전하여 박정희의 충효 정신을 되살리고 충효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21세기 전세계 지구촌의 정신윤리 도덕 문화를 리드하는 효 문화대국으로 우뚝 서는 동방의 밝은 빛 코리아, 대한민국이 남과 북 한민족이 하모니 조화의 정신으로 문화통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총화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의 소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충효 정신을 바탕으로 그가 절겨선 휴화대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불굴의 신념으로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살다가 시사 여기 하늘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의 충효 사상은 현대적 개념의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충으로 애국 애족 진충 보국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현대 사회에서 나라 사랑의 충과 가족 사랑의 효는 상보적이므로 가정윤리인 효는 사회윤리인 예와 국가윤리인 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충효, 나라 사랑과 가족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성실한 마음으로 군군신신, 부부자자의 자세로 현대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과 연주자들이 제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기량을 발휘하여 조화와 화음의 멋진 하모니 음악이 탄생되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은 애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요 국중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를 접어들면서 첨단 지식 정보와 초정밀 로봇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의 융합,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용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20세기가 물질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사회라면 21세기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조화와 융합하는 하모니 조화로운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의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충효 사상을 현대적 하모니 효충 정신으로 성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어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서로 나누고 도와주며 지역, 계층, 인종, 이념, 여야 간 조화의 정신으로 총화 전진한다면 조화롭고 따뜻한 인간 사회를 유지하여 가족 간 불화와 사회의 도덕적 효의와 병리 현상들이 치유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모니를 이루어 평화 통일을 성취하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정희의 조화의 정신은 21세기 지구촌의 평화를 선도하는 하모니 사상의 창발자로 더욱 바르게 정, 빛나게 희, 정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 중요 사상 제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또 멀리서 경청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의 중요 사상 1, 2부를 모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김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